러시아의 한밤이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고요하던 하늘이 금속성 포효와 함께 불타올랐다. 경보음, 고함, 심장이 터질 듯 삐걱대는 레이더 소리. 지평선 저편에서 점처럼 작던 불빛들이 불어났다. 30개, 34개, 그리고 충돌 직전의 정적. 러시아 방공망이 포화를 퍼붓자 공중은 붉은 궤적과 섬광으로 가득 찼다. 안개는 마치 잘못 찾아온 새벽처럼 번쩍였다. 지상에서는 병사들이 공격의 방향도 모른 채 달렸고 하늘에서는 드론들이 미사일 사이를 춤추듯 스쳤다. 굉음은 전기적 진동으로 바뀌었고 귀가 먹먹해지며 무언가 거대하고 냉정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다. 모니터에 불길과 그림자가 뒤섞이는 사이 무정이 속한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말했다. 게임이 시작됐다.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모든 이들이 발루이키에를 입에 올리는지 지금 직접 확인하라. 함께 따라오며 이 불가능한 작전을 순간마다 다시 체험해보자. 그날 새벽 3시 15분이었다. 34개의 그림자가 거의 시속 4번 80km로 밤하늘을 울렸다. 5초, 10초, 20초. 콘솔에서는 삑삑 소리가 이어지며 카운트다운을 알렸다. 10명의 조종사가 숨을 죽이고 하나씩 안개를 가르며 드론이 날아갔다. 45초 후면 그들은 말했듯이 샤헤드 생산의 심장이 진실을 맞이할 것이다. 영화 속 장면 같기도 했지만 사실은 차갑고 정확한 계산이었다. 고정된 GPS 보정된 탄두 하늘을 지키는 눈들. 잠깐 모든 것이 연극처럼 보였고 누군가는 긴장한 웃음으로 실패하면 이력서에 넣자 라고 속삭였다. 텔레그램 게시물과 한 목격자 영상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다. 준비는 쉬웠지만 살아남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카운터는 5, 4셋을 찍었고 밤은 금속이 운명을 만나는 소리를 들을 준비를 했다. 발루이키는 산업의 성수처럼 보였다. 겉으로는 생산이 쉼없이 돌아가고 조립대기 중인 부품들이 하늘의 눈으로 변하기를 기다렸다. 현지에서는 이곳이 샤헤드의 주요 생산 라인이라고 소문났고 마치 제과점에서 빵을 굽듯 드론을 쏟아냈다. 밖에서는 바비큐 냄새가 났다. VK에 올라온 사진에는 생산 기록을 축하하는 기술자들의 웃음과 접시 자국이 보였다. 내부에서는 네보와 판치르가 주변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아 자부심을 감싸고 있었다. 그 체계는 잘 작동하는 듯했지만 누군가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경계가 일상이 되면 예측 가능해지고 예측 가능한 것은 속이기 쉽다. 지역 발표와 현지 게시물에는 자만과 과신이 기록되어 있고 텔레그램의 몇몇 영상은 안이함과 교대 시간의 틈을 보여준다. 소설이 아니다. 군 장비를 두른 산업 현장일 뿐이고 자만이 밤과 섞이면 놀라움은 적절한 순간만 기다린다. 3달 동안 그들은 보고 또 보았다. 패턴이 결국 비밀을 자백할 때까지 마법이 아니었다. 인공위성 사진들 밤마다 반복 재생된 영상, 그리고 2000시간에 달하는 검토였다. 작은 깜박임 출입하는 트럭 하나하나가 표시되었다. 한 분석가는 계속 같은 우연을 지적했다. 새벽 3시에 야간 근무자들이 하늘을 보고 저건 그냥 새다 라고 말하며 계속 식사하고 있었다. 그게 충분했다. 그들은 안개 짙은 밤 교대 시간, 그리고 이동이 마치 철사의 이동처럼 보이는 경로를 선택했다. 푸마 무인 정찰기는 15,000피트 상공에서 보이지 않는 눈을 띄웠고 일부는 야간 올빼미라 부른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해해 바람 방향과 안개의 흐름을 계산하며 경로를 짰다. 긴장감은 있었고 누군가는 이거 성공하면 이력서에 넣겠다라며 어색한 웃음을 보였지만 실패를 기록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증거는 있었다. 타임스탬프가 있는 위성 캡처, 텔레그램의 지역 목격담 게시물, 그리고 3.4
3:20의 시간대와 일치하는 짧은 영상들.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다. 인내 데이터, 그리고 적의 루틴을 겨냥한 계산된 도박이었다. 준비는 계획에서 행운과의 약속으로 바뀌었다. 밤은 두 겹으로 갈라졌다. 위에는 넓고 설득력 있는 소음이 있었고 아래에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흐름이 있었다. 먼저 미끼가 왔다. 열대의 BZ가 더 큰 함대인 척 신호를 뿜어내며 전술, 지도상 작은 군대처럼 나타났고 한동안 모두가 누군가가 보이게 한 쪽을 바라봤다. 그 사이 34세 램2X가 진영을 이루며 안개 속을 30m 높이로 낮게 날아갔다. 마치 덜 낭만적인 목적을 가진 맹금류 같았다. 몇몇은 야간 올빼미라 부르는 인공지능을 장착했고 그것은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있었다. 각도 하나하나를 조정하고 돌풍을 보정하며 지휘자처럼 보이지 않는 악보로 경로를 분배했다. 콘솔에서는 삑삑 소리가 났고 그 사이로 짧은 음성이 흘렀다. 살아있어라 가자. 짧은 무전 통제된 명령, 숨을 죽인 호흡. 이 모든 것이 차가운 수학 가운데에서 터무니없이 인간적으로 들렸다. 화면에는 장난처럼 보이는 실루엣이 나타났다. 거짓 표적들이 수평선에서 터지자 적은 승리에 도취되어 양탄자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시적인 면을 찾는다면 작은 디테일에 있다. 땀에 젖은 장갑으로 조종관을 꽉 쥔 조작자, 제발 지금 비만 안 왔으면이라며 운명이 비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아는 듯 말하는 이가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전술을 보여주는 클립들이 돌고 있다. 레이더가 혼동하는 장면, 사라지는 밝은 점, 미끼의 오래된 속임수를 설명하는 게시물들 경위와 조롱이 뒤섞인 댓글들. 소설이 아니다. 놀라움을 위한 공학이다. 그리고 무언의 오케스트라가 마디를 마치자 밤은 다음 막을 준비했다. 포술이 처음 발사될 때 박수 소리 같았다. 판치르가 불을 뿜자 안개 속에서 불빛이 일렁였고 마치 누군가 극장에 횃불을 켜놓은 듯 했다. 콘솔 화면에서는 표적 아이콘들이 하나씩 사라졌고 대기실은 안도와 오만이 뒤섞인 소음으로 가득 찼다. 지휘소의 지휘관 목소리는 전쟁 명령이라기보다 생일 카드에 사인하는 사람 같았다. 불태워라, 짧은 웃음, 등짝을 툭 치는 행동, 사적인 채팅 속에 잘했다라는 말들. 승리는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했고 식당에서 팔아도 될 것 같았다. 잠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미사일은 임무를 수행했고 하늘은 유령들로부터 깨끗해졌다. 보고서에는 대문자로 적어놓고 내부 네트워크에 공유해 사기를 올릴 만한 그런 승리였다. 하지만 장면에는 비극적 희극성이 섞여 있었다. 화면들은 화려한 장면들 터지는 점들, 연기 자국을 보여주었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더 조용한 화면이 깜박이고 있었다. 확실해? 라고 묻는 듯한 그 화면은 술에 취한 파티에 정신 나간 친구에게 하는 말 같았다. 공개 채널과 X 텔레그램 게시물에는 방어를 찬양하는 비디오와 클립들이 돌았다. 인상적이라 이해는 간다. 하지만 밤새워 일한 정보 요원들은 다른 패턴을 보았다. 적은 정교한 미끼에 탄약을 낭비한 것이다. 몇몇 운영자들은 중얼거렸다. 기술은 사진에서 빛나지만 분석가의 커피잔이 무언가 수상하다는 걸 안다고. 수평선의 불길이 잦아들자 지휘소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지휘관의 미소는 더 긴장된 표정이 되었고 눈부신 승리라도 어딘가 빌려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전쟁에서 바로 그 점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기계는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단단한 음악 위에서 움직였다. 바람 기압 열 신호, 그리고 누군가 코드로 옮긴 날개 패턴을 기반으로 했다. 그들은 그것을 판토모라 불렀지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할이었다. 판토모는 떼지어 나는 새들의 경로를 모방했고 그 곡선과 정지를 각 드론의 비행 경로에 주입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모델링이었다. 푸마 정찰기는 고도 1만 5천 피트에 떠서 장난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측정했다. 센서들은 바람의 방향 안개에 변덕 온도 변화를 전부 포착했고
인공지능은 이를 흡수해 수정된 비행 경로를 반환했다. 마치 시계의 각 다이얼이 같은 시간을 가리키도록 부품을 재배열하는 사람과 같았다. 알고리즘은 인내심이 있었다. 수백만 번의 미세 조정을 시도한 뒤에야 레이더 눈의 새처럼 보이게 할 최저간을 선택했다. 그 사이 아래에서는 경험이 다른 이름으로 존재했다. 판치르, 조작자 수년간의 근무와 수많은 밤을 견뎌온 그는 화면이 항상 말하지 않는 패턴을 읽는 본능을 길렀다. 진짜 긴장은 바로 거기서 나왔다. 기계가 연극을 제안하고 인간이 공연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했다. 감도대 속도에 오래된 논쟁이 부상했다. 판토모는 마이크로 기동의 안무를 내보냈고 조작자는 이상하게 움직인다고 느꼈다. 때로 인간의 직감은 통계 필터보다 더 나은 탐지기이지만 때로는 그 직감이 놀라움을 놓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일종의 섬광 장치였다. 다소 비꼬듯 부른 이름처럼 IR 미끼였다.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가리는 열적 기만이었다. RM 중 하나에서 발사된 이 장치는 안개 속에 하얀 점을 만들었고 적의 화면에는 여기를 봐라라고 소리치는 신호처럼 보였다. 카메라가 반응하고 인간의 눈이 섬광을 보자 기계는 기기가 웃을 수 있다면 웃었을 자신이 예측한 바로 그 지점에 지각의 구멍을 만들었다. 기술 채널과 텔레그램 토론에는 이 전술의 해체 장면이 돌고 있다. 도표 시험 이미지, 감지 사슬을 끊는 밝은 점을 보여주는 클립들이다.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진 못하지만 의도는 분명해진다. 판토모는 방어를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우아하게 분산시키려 했다. 코드가 돌아가고 화면이 깜박이는 동안 한 베테랑 조작자는 밤의 아이러니를 한마디로 요약했다. 컴퓨터가 춤을 안무하지만 우리가 춤을 견뎌야 한다. 그들은 웃었다. 전쟁에도 씁쓸한 유머 자리는 있다. 그리고 곧 다시 일로 돌아갔다. 무도회의 트랙은 계속되었고 누구도 박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하늘이 먼저 움직였다. 예고 없는 횡풍이 들이닥쳤고 드론 무리가 한꺼번에 흔들렸다. 화면이 떨리고 고도계가 춤을 췄다. 몇 초 뒤 세 대가 서로 부딪혀 공중에서 불덩이로 터졌다. 모니터의 아이콘들이 꺼지는 불빛처럼 사라졌다. 지휘 채널에는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욕을 내뱉었고 또 다른 이는 적어도 이제 배터리 충전은 안 해도 되겠네라고 중얼거렸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지상에서 SA-22 4발이 발사되었다. 초속 1000m가 넘는 속도로 올라가며 목표를 찾아 헤맸다. 러시아 레이더가 진짜 표적을 포착했고 우크라이나 조작자들도 그걸 알았다. 차량 안의 모니터는 미사일 궤적을 그리며 경보음을 토해냈다. 한 지휘관이 낮게 말했다. 이건 더 이상 시뮬레이션이 아니야. 그때 누군가 마지막 수단을 떠올렸다. 각 RM2X에는 다른 전쟁에서 빌려온 비장의 카드 ALE-50 미니가 달려있었다. 겉보기엔 하찮은 금속 캡슐이었지만 내부에는 전자적 절규가 들어있었다. 작동 순간 드론보다 100배 강한 레이더 열 신호를 뿜어냈다. 미사일에게는 유혹 그 자체였다. 조작자 7번째가 승인 신호를 받자 버튼을 눌렀다. 4개의 전자 미끼가 뒤로 펼쳐지며 적의 레이더에 거짓 반사를 쏟아냈다. 러시아 측 화면에서 목표 우선순위가 즉시 뒤집혔다. 미사일들은 방향을 바꾸며 가짜 신호를 쫓았다. 판치르 조작자들은 똑똑한 무기가 스스로 수정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공중에서 가장 잔혹한 농담의 희생양이 된 것이었다. SI-22 4발은 고도 300m 상공에서 허공에 폭발했다. 우크라이나 쪽 모니터에는 완전한 정적만 남았다. 확인, 위협 없음. 그럼 우리 살아있나 늦게 터진 웃음은 안도보다 어이가 가까웠다. 하늘은 다시 고요했다. 남은 드론 31대는 정확한 궤도를 회복했다. 세대의 잔해가 수평선에 타올랐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목표로 향했다. 러시아 채널은 혼란에 빠졌다. 누군가는 공습 저지 성공이라 외쳤고 다른 이는 공중 폭발, 명중 없음이라 썼다. 혼란이야말로 진짜 승리였다. 모스크바의 정밀 미사일들이
손바닥만 한 장치에 속았다. 환호도 폭죽도 없었다. 단지 전기 모터의 윙윙거림과 한 목소리가 흘렀다. 창문 열렸다. 목표 확보. 지휘 차량 안 지친 얼굴들의 미소가 번졌다. 재앙과 승리의 경계는 몇 초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행운은 없다. 단지 적보다 더 빨리 배우는 알고리즘이 있을 뿐이다. 벨고로드의 안개 속 전선의 냄새가 퍼질 때 전쟁은 또 한 번 오래된 교훈을 증명했다. 상대가 이미 이겼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다. 속임수 이후의 침묵은 안개보다 짙었다. 생존한 31대의 드론은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전진했다. 하늘에서 바라본 발루이키는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지휘 차량 안에서 한 조작자가 마지막으로 좌표를 확인했다. 목표 확인, 조립공장 메인동. 응답은 짧았다. 승인, 사격 개시. 첫 번째 충돌은 새벽 3시 24분에 일어났다. 폭발음보다는 압력의 울림이었다. 15파운드짜리 형상탄이 철판을 뚫고 1초도 안 되는 지연 후 내부에서 폭발했다. 압력파가 밀폐된 공간을 휩쓸며 공기를 무기로 바꿨다. 지지대는 폭풍 속 갈대처럼 휘어졌고 기계 부품들은 파편이 되어 날아다녔다. 40m 떨어진 전자 부품 창고에는 두 번째 타격이 떨어졌다. 푸마의 열화상, 카메라에 하얗게 빛이 번쩍이고 곧 파란 불길이 치솟았다. 칩과 케이블 전자 회로가 타들어갔다. 산업 효율성의 반대 버전이군. 누군가 피식 웃었다. 세 번째 타격은 통제 센터였다. 반초 단위로 설정된 지연이 연쇄 폭발을 만들었다. 서버는 녹아내렸고 하드디스크는 팝콘처럼 터졌으며 화면들은 도미노처럼 꺼졌다. 공장의 두뇌는 디지털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충격파는 지역 지진계에도 포착되었다. 위성 사진에서는 세 개의 열점이 하나로 합쳐졌다. 검은 연기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30분 후 그 기둥은 300m 높이에 이르렀다. 불길의 오렌지빛이 구름을 비추며 기이하게 아름다웠다. 그 광경을 본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 통신은 곧 혼란에 빠졌다. 사이렌 비명 금속문이 쓰러지는 소리. 불 끄라, 동쪽 구역, 부상자 발생 확인되지 않은 보고들에는 5명의 기술자와 여러 작업자가 갇혔다고 적혀 있었다. 비상전력 시스템마저 같은 건물 안에 있어 구원은 불가능했다. 발루이키의 자존심은 스스로의 무덤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조작자들은 충격 센서에 활동 없음 표시가 뜨자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임무 완료, 목표 전멸,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다. 누군가는 담배를 피웠고 또 다른 이는 이제 저쪽에서 바비큐 준비하겠군이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 순간부터 공장은 목표가 아닌 경고가 되었다. 러시아의 하늘의 눈을 만들던 곳이 이제 스스로의 눈을 멀게 한 셈이었다. 벨고로드에서 찍힌 첫 사진들이 SNS에 올라왔다. 오렌지빛 수평선 연기에 먹힌 도시. 텔레그램과 VK에는 소문과 숫자가 넘쳐났다. 전문가들은 폭발의 원인과 강도를 놓고 논쟁했지만 위성에서는 단 한 가지가 분명했다. 선과 건물 철골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어둡고 구부러진 잔해만 남았다. 숫자는 여전히 흔들렸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석 달 동안 그 공장은 드론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역사를 만들었다. 벨류이키의 그 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연기와 비틀린 철골을 넘어 여파가 퍼진 전략적 망치질이었다. 생산량의 70% 상실이라는 수치는 제목에 어울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하늘의 눈을 만드는 능력이 급감한다는 의미다. 정찰 드론에 의존하던 전방 부대들은 갑자기 정보원 부족에 직면했다. 정찰 드론이 없는 여단을 상상하는 것은 나침반 없는 조종사를 떠올리는 것과 같다. 도네츠크와 다른 전선 지역에서 지휘부는 즉시 공백을 감지했다. 순찰 비행이 줄고 영상 전송이 줄고 일상적 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전쟁은 놀람을 싫어하는 법인데
그 밤은 새로운 형태의 실명을 불러왔다. 그 취약성은 곧 기회로 바뀌었다. 이후 72시간 동안 키이우는 혼란을 이용했다. 대규모 공세는 아니었지만 보조 타격과 교란 작전이 이어지며 전술적 창을 넓혔다. 물류노드 창고, 소규모 지휘소를 표적으로 한 정밀 타격들이 혼란을 증폭시켰다. 요점은 명확하다. 눈 공장을 파괴하면 제품을 없애는 것뿐 아니라 루틴과 네트워크 데이터를 신뢰하는 태도까지 지워버리는 것이다. 윈드 위버 캠페인과 비교해보자. 볼가 지역의 전력망을 마비시킨 그 작전은 핵심 인프라를 겨냥했다. 벨류이키 공격은 인식과 정찰 물류를 겨냥했다. 두 사례는 현대적 논리를 공유한다. 즉, 상대의 근육이 아닌 신경계를 공격하는 것이다. 윈드 위버는 도시를 암흑으로 몰아넣었고 벨류이키는 군대의 시야를 없앴다. 전략적으로는 핵심 노드에 집중된 손상으로 상대의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동일한 의도를 가진 두 얼굴이다. 이 패턴은 더 넓은 추세를 확인시킨다. 작은 플랫폼과 저비용 시스템이 인텔리전스와 결합하면 불균형한 전략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전통적 전력 전차 포병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전장에서 잘 지휘된 무리드론의 슈암는 지역 전체를 흔들 수 있다. 물류적 시사점은 깊다. 생산의 분산화 공급망의 중복성 확보 핵심 시설에 경화돼 두의 정보전 및 센서의 회복력 확보가 요구된다. 정치적 도덕적 측면에서 이 타격은 메시지 역할도 했다. 멀리까지 도달해 깊숙이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스크백에는 물질적 손실 외에도 방어의 취약성이 드러난다는 명예적 비용이 따랐다. 키이우는 물질적 피해와 전략적 신뢰를 동시에 얻었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 위험을 알리는 경종이기도 하다. 해결책은 마법이 아니다. 교리의 변화 산업, 구조의 재설계 전쟁 물류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벨류이키는 현대 규칙 하나를 입증했다. 정보의 시대에는 데이터를 통제하는 자가 전투를 통제한다. 미사일은 사물을 파괴하고 이런 공격은 인식과 네트워크 작업 습관을 파괴한다. 적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때로는 그들의 무기를 비우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다. 분석가와 지휘관을 위한 간단한 요약이 있다면 이렇다. 회복력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전투의 새로운 통화다. 그 밤은 끝났지만 질문은 남아있다. 지도를 바꾼 것은 강철의 충돌이 아니라 계산된 결정들 분해된 데이터, 그리고 박동을 흉내내는 법을 배운 기계의 연속이었다. 오늘 승리한 것은 가장 큰 전차가 아니다. 먼저 보고 패턴을 이해하고 적의 상식을 앞선 알고리즘을 둔 자가 이겼다. 고전 전술서에는 멋있게 적히지 않지만 전장에서는 똑같이 효과적이다. 우리는 위성으로 열점을 포착했고 텔레그램과 XV의 목격 영상에는 연기 기둥이 찍혔으며 일부는 확인된 보고서, 일부는 추가 검증 중인 보고서들이 조립 라인의 피해를 말하고 있다. 앞에서 인용했듯이 증거는 8부의 위성 이미지에 3부의 목격담에 그리고 인공과 자연을 혼동한 시스템의 판도값에 6부.7부 있다. 이건 이론이 아니다. 재현 가능한 패턴이다. 패턴에는 대응이 필요하다. 교훈은 단순하다. 수량이 아니다. 지능이다. 단지 더 많은 발사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를 언제 어떤 기만으로 겨냥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의 시대에 우위는 알고리즘과 그 알고리즘을 채우는 데이터의 품질로 측정된다. 잘 조준된 값싼 무리 하나가 수개월의 생산을 지을 수 있고 날카롭게 조정된 알고리즘은 인적 실수를 전략적 재앙으로 바꿀 수 있다. 불안하게 들린다면 그럴 만하다. 여기엔 아이러니가 있다. 바비큐 사진 속 자만심 보고서 속 번쩍이는 방어들. 그러나 작은 전자적 속임수 하나가 모든 것을 부러뜨릴 수 있었다는 사실. 웃음은 인간적 비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방패가 작은 속임수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부조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 내용을 더 파헤치고 싶다면 우리가 보여준 위성 영상 언급한 게시물 AL50과 판토모의
기술적 분석을 함께 보고 싶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하라. 아래에 댓글로 어느 부분이 결정적이라고 보는지 남겨줘라. 인간의 지능인가? 기계인가? 아니면 기후의 기회인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길 원하면 구독하라. 현대전에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자가 미래를 이해한다. 그것이 결국 어떤 장갑보다 더 무겁다.